안녕하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어떻게 보면은 비상시국이죠. 계속해서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폭로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촛불 집회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남욱이라는 그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풀려나면서 이재명 시장 재선 때 4억을 전달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 전후에 1억 또는 2억을 추가로 또 줬다. 천화동인 1호, 거기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본인도 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엄청난 지금 이득을 본 사람인데 폭로를 했어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도 풀려나면서 어떤 폭로를 할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뇌물이나 부정한 돈이나 부패한 돈을 먹으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사회가 유지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뭐 제1야당 대표니까 감옥 갈 수 없다, 건들지 마라 이런다면은 우리가 그런 분하고 같은 땅에 같은 국가에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늘을 훔친 자도 감옥 가는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 FC 이런 것을 훔쳐먹은 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이거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선 경선 때 민주당 내부에서 그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게 폭로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폭로되어 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대선에 이재명 씨가 떨어진 후에 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부평 가서 출마했나요? 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검찰에서 쉽게 못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당 대표를 하겠다, 제1야당 대표 하면은 더더욱 잡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민주당의 당헌을 고쳐 가지고 검찰이 죄가 있다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돼도 대표직에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자기 다 고쳤어요. 지금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뭐 자기 측근 김용, 정진상 전부 민주당의 당직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무조정실장. 왜? 그 사람들이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민주당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임명을 해놔야 검찰이 잡아가려고 하면은 뭐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니까 이재명의 수행비서를 한 측근이라는 뭐 김씨라는 비서, 이 사람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국장으로 또 특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 2007년도에 분당 오피스텔 보안 용역 업무를 서로 뺏어 먹으려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연루가 돼가지고 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 아닙니까? 조폭을 동원해서 오피스텔 보안 용역 업무를 뺏어 먹으려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성남 FC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다 거기 관련된 사람 이에요. 이재명 시장을 수행을 해서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함께 갔던 인물이고, 또 2015년도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과 이렇게 성남 FC 관련해서 태국 출장도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될 비서예요, 이 김씨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사람을 민주당 국장으로 또 특채를 했다. 왜 그랬겠어요?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검찰이 잡아가면 야당 탄압이라고 저항하려고. 이런 거 보면은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제 대한민국 공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에요. 사당. 과거 중세 봉건 시대 때 봉건 영주들이 노예 데리고 다스리듯이 민주당은 이재명이가 봉건 영주고 나머지는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노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데, 법에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니까 야당 탄압이다, 무슨 검찰 독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을 하면서 도저히 법을 가지고는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보고 이번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또 무기로 해가지고 옛날 촛불 시위, 제2의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전복시키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민 여러분이 선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뽑아줘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물러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강화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황당한 주장도 나왔잖아요. 민주당의 저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라면요,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겼을 때 세종시에도 참사가 있었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공기업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시켰을 때 그 지방마다 다 참사가 나와야죠. 그런 논리라면. 이런 억지를 이 민주당이 지금 국민을 선동해서 민중 봉기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1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있었던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바로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그 이상 모였다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6명과 사실상 민주당이나 다름없는 무소속 국회의원 이렇게 7명이 이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어요.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을 퇴진하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선동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냐고요?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민영배. 이 민영배 의원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가는 길이 다르지만 이거 참 좋은 친구인데 어떤 민주당 가가지고 정치하는 게 뭐 위장 탈당을 하더니 이게 아주 이재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학교 친구로서 좀 즐겁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 보니까 철험회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철험회, 무슨 뭐 민주당의 친 이재명계 뭐 공부 모임이라고 철험회 출신들이 많이 있네요.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영, 황운하 철험회 창립 멤버죠. 또 민형배, 야, 이 7명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태원 참사 칠적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이거 헌법 질서 파괴하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자, 무슨 좌파 무슨 단체 또 뭐 종북 단체들이 그런 주장했다 하면은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달아준 배지, 국회의원 배지를 단 분들이 선동을 해요. 가서 국민 여러분이 선택한 대통령 6개월 됐는데 퇴진하라고,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뭐라고 선동했냐? 유가족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아야 한다. 아주 노골적인 선동이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 안민석 발언에 대해서 죽음마저 정파적 이익으로 계산하는 죽음의 환전상이다. 아주 멋진 표현을 했나요? 죽음마저 자기들의 이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환전상, 돈 바꿔주는, 달러 바꿔주는 환전상. 유정주라는 이 여성 비례대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 인간 사냥? 뭘 말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해가는 그런 수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 나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이유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 사냥. 인간 사냥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한다고 자기들이 정말 인간 사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영배 12구 참사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져라. 진짜 주범. 보세요. 속내가 나오잖아요. 이태원 8.15 이 정권을 전복시키고 또 전복이 안 되더라도 이걸로 이재명을 지키고 전국을 돌파해보겠다는 속셈이에요. 세월호 8.15 8년을 먹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약효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이태원 참사나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이태원 8.15 이 정권을 전복시키겠다. 이거 내란 선동이에요. 이거 우파 시민단체들 뭐 하는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대선 불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내란 또는 내란 선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건지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건지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여러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재명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남욱이가 폭로하고 구속된 이정근인가 그 사무부총장 그분이 폭로한 거 보면은 뭐 농내 3억인가 현금도 나오고 뭐 그분 벌써 나왔고 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있죠. 노영민도 지금 뭐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정근 씨가 이 폭로를 막 하나 봐요. 또 김태년 전 원내총무 이 사람도 지금 금품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본인들은 뭐 다 조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검찰이 그 조작이 됩니까?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감옥 가려고 그런 주장 터무니없죠. 또 송영길 전 대표 이분 갑자기 무슨 프랑스 유학 간다고 그래요. 왜 이 시점에서 프랑스 유학을 가죠? 광주의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회계사하고 광주의 뭐 고등학교 동문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가려면 진주까지 서울시장 떨어졌을 때 가지. 그 좋은 국회의원도 이재명한테 상납하다시피 하고 서울시장 떨어졌을 때 가지. 갑자기 프랑스 유학을 간다. 뭐 프랑스하고 별 관련도 없는 분이 정말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7명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퇴진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민주당 박원근 원내대표가 당하고 관계없다 말했던가요? 집단 행동이잖아요. 7명이면. 거기다가 그 집회에 민주당 사조직들이 버스까지 대절해서 인력을 동원했다는 그런 보도 정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촛불 집회를 앞세워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보니까 뭐가 이게 뒤가 구린 거예요. 이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이거 뒤집어 엎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기네 뭐 개딸이 됐든 뭐가 됐든 당원이 됐든 닥치는 대로 모아서 그냥 날마다 데모해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해서 뒤집어 엎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169석 국회의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참 7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또 민주당 대표와 또 여러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갈 생각을 하니까 왜 자신이 없냐? 그렇게 자신이 없어? 아이고 정권 뺏어가려면 선거로 뺏어가라. 선거로. 그런 식으로 또 촛불 집회 빙자해가지고 정권 뺏어가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 지키고 우리 공동체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려면 선거로 뺏어가야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미 광우병 때 박근혜 탄핵 때 못 모르고 동참해가지고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선동에 그렇게 꼭 속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 하고 있는 행태 보세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 국민 여러분 예산 알죠? 나라 살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산을 편성하고 야당은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국회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거 봤죠? 종부세 완화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부자 감세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비싼 집 갖고 있는 부자들은 감세가 많이 됐는데 작은 평수에 우리 중산층 서민들의 아파트만 지금 아파트 값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를 너무 문재인 정권이 올려놨기 때문에 종부세가 폭탄을 맞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민주당 탓이에요. 그 다음에 SMR 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SMR 원전, 이 소형 원전 기술인데 세계 최고랍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설치하면은요 어떤 마을 전기를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난대요. 이 기술을 이걸 지금 예산을 대선 때는 민주당도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된다고 다 깎고 협조해주지 않는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예산, 용산공원 개발 예산 전부 다 아주 깎아내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6개월 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 단 한 건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무시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국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법 왜곡 방지법이라 이것까지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청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그래서 아주 검찰청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검수완박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법 왜곡 방지법이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대장동을 수사하는 검사, 재판하는 판사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협박이에요. 이게 민주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자를 빼야 돼요. 민주자를. 윤석열한테 검찰 독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한두 푼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수천억인지 뭐 1조에 가깝다는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을 누가 먹었는지 이걸 처벌을 여러분 안 하고 제1야당 대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야당 탄압도 아니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올바른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의 나라를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입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무슨 뭐 야당 탄압만 하고 다른 일 안 한다고요? 다 하잖아요. 법안도 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 안 해주니까 문제지. 외교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거짓 선동으로 낙인 찍기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라고 방송에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 서열 1위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다. 김건희는 또 뭐 무슨 법사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당 정치로 몰아붙여가지고 과거 최순실 때 재미 봤던 그런 공작을 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문재인도 없이 혼자 타고 가가지고 인도의 타지마을이라고 그 수많은 관광객 전부 없이 혼자 독사진 찍고, 이런 사람은 권력 서열 1위라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말 이런 거짓 선동 좀 그만하시고, 아니 비판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때문에 그 배우자를, 영부인을 걸어가기만 해도 비판하고 숨만 쉬어도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제1야당 대표니까 이재명 자기 집은 숨겨놓고 수천억 먹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감옥에 안 보내고 봐줘야 됩니까? 제1야당 대표 계속 하게 하고 다음 대통령도 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을 전격 중단하셨죠. 도어 스태핑, 출근할 때 기자들한테 그 문답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하면 몇 가지 대답을 하고 집무실로 들어가시는 건데,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기자회견도 1년에 몇 차례 안 했어요. 기자들하고 별 접촉도 없고 국민들하고 따라서 소통도 없고, 그걸 조금 자기는 안 해보겠다. 과거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친민주당 언론, 좌파 언론이 그걸 쪼아냅디다. 어디 방송에 나가서 평론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뭐 고개를 왜 왼쪽으로 했다 오른쪽으로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30분 1시간씩 찍어대고요. 또 무슨 반말을 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나라 경제를 망쳤습니까? 부패한 돈을 먹었습니까? 나라를 무슨 적군에게 팔아먹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본질적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경제정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 허접한, 사실상 그 옛날에 그 기자들은 까십거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큰 뉴스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합니다. 국민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공격하더니 드디어 이 MBC 기자가 대통령이 MBC의 보도가 악의적이어서 지난번에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니 대통령 비행기 못한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뭐 취재를 막았습니까? 보도를 막았습니까? 자기들 돈 갖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고 가서 취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무슨 대통령이 꼭 무슨 대한민국 기자들 비행기 다 태워줘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선택한 언론사 기자들만 태우고 순방 가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MBC 기자 비행기 한 번 안 태워줬다고 그 난리를 치. 그것이 무슨 언론의 자유 침해다, 언론 탄압이다, 독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럼 언론은 아무 무소불위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망해도 언론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도 언론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자기 보도에 대해서. 아니 그게 바이든이면은 세계적인 음성 전문가 데려다가 바이든이라고 왜 추가 보도 못 하십니까? MBC는 자기들도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모든 언론 보도를 다 봤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보도도 못 봤고. 그런데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했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MBC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그렇게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언론사는 보도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MBC를 악의적인 보도했다고 하더라 하고 보도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렇게, 이게 기자가 할 행동입니까? 그것도 쓰리빠 끌고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문답하는데 쓰리빠 신고 갑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MBC 방청하러 갈 때 전부 쓰리빠 신고 가세요. 뭐 탁현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자 복장만 트집 잡고 대통령 반말은 트집 안 잡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비교의 대상입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뭐 쓰리빠 신고 취재하러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이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죠. 평생 기자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네요. 대통령이 아니라 남대문 지게꾼하고 만나도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는 없다. 인간에 대한, 취재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행 역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죠. 그 해당 언론사 1호 기자다. 1호 기자 맞습니다. 어느 언론사나 최고의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을 합니다. 가장 실력 있고 예의 범절을 갖춘 기자가 출입처에 나가는 거죠.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떼기 지르는 기자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검찰청 법원에 재판받으러 수사받으러 온 피의자입니까? 그 뒤에다 대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MBC의 이 행태는 질문을 무례하게 할 수 있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는 물어보는 거니까 취재원이 듣기 싫은 질문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아픈 질문 해도 돼요. 그러나 어디다 대고 소리떼기 지르고 어디다 대고 슬리퍼 신고 찍찍 긋고 나와서 이게 해야 될 행태입니까? 이거 대통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요. 이 나라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을 슬리퍼 수준으로 본 거예요. 슬리퍼 수준으로. 기자가 무슨 깡패입니까? 술집 빠뽀이들도요. 나비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정중하게 손님 맞이합니다. 술집 빠뽀이들도 한번 가보세요. 저 영등포에 백악관 나이트 카바레 그런 데 가보시라고요. 술집 빠뽀이들도 나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정중하게 손님 맞이한다니까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슬리퍼 신고 어디다 대고 들어가는 대통령 등짝에 대고 말이야. 뭐가 악의적입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 이게 도어 스태핑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이렇게 중단된 데 대해서 저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거 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막 윤석열 대통령을 뒤집어 깔 때 저도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 도어 스태핑을 꾸준히 1년, 2년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알려질 것이고 그때 되면은 참 잘했다. 도어 스태핑이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매일매일 그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번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로 인해서 중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기자들 담당하는 대외협력비서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더만요. 그러면 MBC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자로서의 어떤 기본을 상실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징계를 주든지 조치가 있어야죠. 상응하는. 대통령실도 어쨌든 기자실 책임 비서관을 본인이 원해서 물론 그랬다고 하지만은 사표를 냈잖아요. MBC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정말 한번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분들도 아니지만 다 민노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박성준 국회의원이 MBC에 무슨 임원들인가 전부 민노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만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MBC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게 참. 옛날에 언론사는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춤추는 것은 봤어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민주당의 선전 방송을 하겠다 이런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 윤석열의 법치냐 이재명 민주당의 선동이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6명 또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내란 선동에 가까운 이 행태 헌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의 정말 기자답지 않는 언론답지 않는 그 행태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은 깊이 판단하시고 꾸짖어 주셔야 된다. 한번 잘 국민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